31번 밑줄근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번 경성 수도 한성에서의 사변은 자, 뭐 변 그러면은 뭐 변자로 끝나는 거 갑신정변밖에 없겠죠. 예. 자,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 되겠고 또 갑신정변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일본이 이제 뭐 피해를 입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배상금 줄 것, 그 다음에 또 일본 공사관을 신축하는 것, 뭐 이런 것 등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후속 조약으로서 한성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어, 갑신정변을 이제 청이 이제 원군을 보내서 어, 이제 일본군과 당시 이제 싸우는 바람에 이제 이 충돌을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이제 텐진 조약을 또 체결해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철수를 하고 공동으로 또 대등하게 파병을 해서 어느 한쪽이 파병 시에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뭐 잘 알겠지만 이제 급진기아파, 박영호, 김옥균, 박영효 등 이 급진기아파들이 주도를 해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민씨 척적 세력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변 형식을 취했고 일본의 군사력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씨 세력은 다시 이모골란 때처럼 청에 원교를 요청해서 청군의 진압으로 이것이 또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3일 천하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3일 만에 심표로 끝나 주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서재필, 서강범 등은 이제 미국으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떠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그 다음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규모함이 설치되었다. 이 세 개는 모두 다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만손 등이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자, 1차에 이어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당시 그 청의 외교관이었던 일본 주재 청 외교관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 유포가 돼서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당시 이만선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항 이후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어떤 반발이다,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 공주 전주 등도 장이 열리면 청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온다고 하네. 그렇다니 청상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긴 조선인상들이 많다더군. 자, 이것은 이모군란을 이제 청이 진압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조선에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이제 강요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내지 통상권을 이제 얻게 됩니다. 즉 이것은 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도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일본 상인들에게 한계가 있는데 개항장 심리라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처음 개항장이 부산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심리 내로 한정이 돼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청상인들은 이제 호조라는 이제 일종의 증명서만 있으면은 내륙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양화진이라든지 이건 이제 한강에 있는 데죠. 그 다음에 도성 한성에 점포를 세울 수 있는 한성 개장권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최대의 상권이죠. 따라서 내지 통상권을 통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 양화진 한성 개장권을 통해서는 이제 시전 상인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4번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인 바로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죠.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동양주식회사는 1908년 대한지국의 역돈토라든지 미간지 이러한 것을 개척한다는 명목으로 설립이 되었고 1900 이제 한일 병합 이후에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총독부가 이제 거둬들인 토지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식민지 착취 기구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 이게 바로 유명한 회사령이죠. 19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이건 이른바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을미사변에 큰 영향이 있죠. 궁궐에서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래서 피신했었죠, 1년 동안. 자, 그 다음에 구 백동화가 제1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를 검색한다. 이것은 이제 바로 화폐 일제 화폐 정리 사업의 그러한 결과가 되겠죠. 자,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부임이 된 제정고문 메카타에 의해서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주된 대상인 화폐인 이 백동화가 무용 지분이 되고 일본의 그러한 관련되어 있는 제1은행이 이제 단일한 화폐 발행 기관으로서 결국 기존의 화폐를 가지고 있던 우리 상인들 모두 쫄딱 망하게 되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본 덕원부는 오늘날 이제 원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1883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었죠. 1880년에요. 예. 자, 해안의 육중지에 있고 아울러 개항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사를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바로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인 경인선 철도가 개통이 된 시점이죠. 예. 이게 바로 1899년입니다. 요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신선을 가설하는 인부. 자, 이 유선 전신은 이제 1885년, 자, 이제 그 청에 의해서 이제 그 의주에서 이제 도성 서울에 이르는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생겼고요. 곧 이어서 또한 이제 일본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본 이제 규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전선이 이제 가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화학당은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러한 학교가 됩니다. 최초의 여성 사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최초의 근대식 서양 이제 식 병원이 바로 알렌에서 세워진 바로 광해원이 있습니다. 이 광해원이 1885년 1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곧 이제 제중원으로 이제 개칭이 되죠. 예, 이게 1885년이죠. 그다음에 한성 전기회사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 자, 이거는 이제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데 콜브란에 의해서 미국인 이제 세워진 황실과 합작을 해서 1898년에 설립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전차를 가설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제 이듬해에는 이제 최초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전차가 이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맞는데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대한매일신보를 기사를 싣고 있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우리나라에 파견된 영국인 기자 출신인 이 베델에 이어서 1904년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더 이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고종이 종묘에 바친 독립서거문으로 홍범 14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 14조는 김용직과 박영용의 연림대학이 주도한 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갑오개혁이 먼저 있었겠죠. 갑오년에 이제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양력으로 7월에서 끝날 때까지 있었고요. 자, 2차 갑오개혁은 이 기간에 존재했는데, 자, 그 내용을 찾는 것이죠. 자, 2차 갑오개혁 때는 여기 나오다시피 홍범 14조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하나 문서가 이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2차 갑오개혁 기간 중에 이제 전체적인 강령 홍범 14조,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고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교육 입국 조서. 자, 이 두 가지를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서는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이제 사범학교라든지 중학교, 뭐 외국어 학교, 소학교 등등등 이러한 관제가 이제 마련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말 그대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운다, 근간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지를 보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시기와 관련된지 살펴보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죠. 그래서 1898년 이제 양지 암원을 세워서 근대식 방법으로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하고, 1901년에는 지계 암호를 설치를 해서 근대식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회사인 대동상의 장통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개항 직후 외국 상인들의 그러한 자본력에 맞서서 뭐 객주 보보상 등이 이제 그 자본을 모아서 이러한 상회사, 약간 근대식 회사에 이르기 좀 전 단계인 그러한 이제 상회사를 이제 1883년 대동상해를 시작해서 장통상해로 이어지는 이러한 시기에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것도 대한제국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1899년 원수부를 이제 설치해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근대식 무기제수 기술 도입을 위해 영선사를 청해에 파견하였다. 이거는 개항 이후 이제 청해에 시찰단을 보낸 것이 바로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식을 영선사로 해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당시 천진의 무기공장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들어와서는 기기창 설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다음 3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주독립국가를 목표로 설립이 된 어쩌고 저쩌고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나왔으니까 이것은 독립협회가 되겠죠. 자, 독립협회는 뭐 주장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자주독립, 그러니까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특히 이 자주국권을 위해서 이제 자주국권과 자유민권이 결합이 된 그런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모든 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자주국동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를 중점적으로 이제 수호 운동을 펼쳤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권 운동으로 이어져서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만민공동회와 정부가 서로
같이 토론을 하는 관민공동회를 추진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헌의 6조가 이제 결의가 되었는데 이 중에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중추원을 근대 의회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관제 개편을 이제 건의를 했고 그 정도 이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보수파들의 모함,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구한다. 사실 독립협회는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용단체인 보부상의 그러한 이권단체인 황국협회를 통해서 정부가 탄압을 해서 결국 1898년 12월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근대식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것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단체와 관련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고종의 강제 퇴위 운동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이것은 애국계몽 운동 단체인 대한자강의 그런 활동이고요. 이를 운동을 하다가 결국 해산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유지를 저지시켰다. 자, 이거는 최초의 애국계몽 단체인 보안의 그러한 활동이었고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서적을 발급하였다. 자기회사 등등등등. 자, 이것은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의 그런 활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일관계 사례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러한 활동 중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허위가 나오는데, 자, 허위는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에서 군사장으로서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낙향하는 바람에 군대를 길고 추진해 나가다가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패해서 결국 순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정미의병 당시 전국의 의병, 당시 이제 전국이 13도인데 이 13도의 의병이 양주에서 모여서 단숨에 서울로 진격하자는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대장은 이인영이고 허위가 군사장으로서 활약을 했는데, 자, 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이인영은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낙향을 하고 모든 것을 허위에게 맡기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 이것이 작전이 전개돼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조직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13도 창의군이 되는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되는데, 뭐 이 외에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에서 참여했던 안무의 대한국민의군이라든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뭐 등등등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된 부대는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알아두시고요. 다음,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는 그러한 방식 중에 공채 발행이 있죠. 의연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이제 해산이 된 것은 바로 을미 의병이 되겠습니다. 예. 자, 고종이 해산하라고 했더니 진짜 해산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한 단체는 임병찬이 이끄는 바로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비밀결사 형태의 그러한 이제 바로 항일 단체이죠. 자, 이 단체는 이제 복벽주의 대한제국의 재건을 목표로 했고, 자,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7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910년대 국외 해외 독립운동, 자,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주제이죠. 자,
가는 중심지가 용정이니까 이거는 북간도 지역이 되겠고요. 도쿄는 뭐 당연히 일본, 그다음에 하와이, 이제 이건 미국, 삼원보 이거는 서간도, 연해주는 뭐 연해주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단체들과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지를 보면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서간도의 대표적인 단체는 이제 경학사, 부민단 이런 걸 알아두고요. 바로 신흥, 바로 이 강습소,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개칭이 되는데, 이건 서간도 쪽이 되죠. 그 다음에 서전, 서숙, 명동학교 이런 것 등은 북간도 쪽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상설이 세운 서전, 서숙이라든지 김야경이 세운 명동학교, 그 다음에 단체로는 간민회 이 정도를 좀 알아두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북간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역시 틀렸고, 자, 최팔룡, 박관수 등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3.1운동에 영향을 준 28 독립선을 발표한 지역은 바로 당연히 이제 도쿄가 되겠죠. 예, 일본 도쿄. 역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결성해서 군사훈련을 시켰죠. 자, 이건 미주 하와이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네요. 자, 미주 쪽에서는 하와이에서의 대조선 국민군단,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 요 두 개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연해주 쪽에서 이상설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했다. 바로 요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해주 쪽은 단체가 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13도 의군과 성명회가 한일병합 그 즈음에서 이제 결성이 되었고요.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신안촌을 중심으로 해서 권업회가 이제 1911년에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권업회가 군사 정부 형태로 이제 바뀐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전로 한족 중앙 총회 등등을 거쳐서 3.1운동 직후에는 바로 대한 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 형태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모모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종합한데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일본 측이나 관청의 일부분에서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 운동으로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을 공격하는데, 또 하나는 사회주의장 일부는 농객이 주는 것이 유상계급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무상계급과는 관련이 없으니 유상계급만의 운동으로 남겨버리자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기업이 만든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920년부터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된 물산 장려, 조선 물산 장려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자,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1923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발족을 하고 전국으로 이제 확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비판이 있냐면, 자,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서는, 자, 이 아무래도 이제 국산품이지만 이 사람들을 몰아줘서 도와주자는 것이지만 결국 이거는 부르주아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판적으로 좀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산품인 것이니까 조선 사람 조선의 것,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어떤 분류를 하자면은 우파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어떤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교육이라든지 산업, 문화에서 이제 힘을 기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쪽에서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있고 교육 쪽에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우파 쪽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조선 노동 총동맹, 이 동맹자가 나오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자, 조선 노동 총동맹 이런 것 등이 추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노동쟁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파가 아니라 좌파 계열 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주에서 시작이 되어 그리고 조선 노동 총동맹은 1927년에 개정이 됐죠. 진주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 이거는 백성들의 처우를 차별을 없애자는 형평 운동이 되는데요. 1923년 조선 형평사를 창립을 통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사회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국채를 갖고자 하다. 나라가 준비해서 국채라고 그러죠. 예. 이른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소작쟁이를 전개하였다. 이건 뭐 소작쟁이고 노동쟁이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 운동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좌파 계열 정도 같이 제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선 노동 총동맹이기 전에는 조선 노농 총동맹, 노동자 농민 같이 묶어서 투쟁을 했는데 19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은 이제 노동쟁이 쪽으로, 그 다음에 조선 농민 총동맹은 이제 소작쟁이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39번. 다음 잡지가 발간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 소년의 소년운동을 추진했죠. 그래서 1923년에 이제 어린이라는 잡지를 이제 발간하고 그해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잡지가 언제 이제 폐간이 된지는 모르지만 뭐 대략 1923년 이후가 되겠죠. 근데 선지를 보면은 1923년 이전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박은식 등이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서 자, 우리 어떤 이제 고전 등을 이제 정리한 그러한 조선 광문회가 이제 조직된 시기는 1910년이 되겠습니다. 최남선과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국선이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집필한 시기는 1908년입니다. 개화기 문학이라고 그러죠. 한일병합 이전. 다음 나홍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이 됐다. 1926년이니까 1923년 이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와 관련해서 은세계가 공연되게 됐죠. 자, 이게 1908년입니다. 개화기. 자, 그 다음에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를 세워 학부내 국문연구소를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자, 이것은 1907년이 됩니다. 거의 다 뭐 한일 병합 전후 바로 이전 시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홍규가 아리랑이 개봉된 1920년 23년 뒤에 있었던 것은 26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안동에 있는 한일국열사 권오서 선생의 기적비이다. 권오서는 사회주의 중심 진영의 중심인물로 자, 순종 인사한일을 이제 이제 장례식 날이죠. 예. 기로 삼아 천도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이 운동을 기획했는데, 자, 이게 바로 뭐죠? 유명한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뭐 사회주의 계열 여기 권오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도 여기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예. 이제 제휴를 했는데, 이쪽은 사회주의 쪽은 발각해서 추진이 잘 안 됐고 학생 쪽이 계속 밀어붙여서 이 운동에 이제 의의가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좌우가 같이 힘을 합치는 민족 유일당, 민족 뭐 협동 전선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뭐 조선 민흥의 설립 또 정우의 선언을 거쳐서 드디어 1927년 2월에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창설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유일당 운동이 전개된 하나의 계기가 60만 세부터 이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였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천황제를 부인한 것과 사회주의 재산을 부인하는, 즉 독립 항일 투사들과 사회주의 인물들을 탄압하는 그런 결과이죠. 60만 세부터 이전이니까 제정되는 결과로 될 수는 없고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목적으로 했다. 이게 바로 형평운동인데, 자, 이게 시작이 된 시기가 1923년 진주에서 시작이 됐죠. 이것도 전이니까 안 되고,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는 것은 3.1운동이죠. 60만 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가르치자, 다 함께 부나로트, 농촌 속으로는 러시아어인데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아일보사에 의해서 1931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거 역시 이제 교육적으로 신경 쓰는 거니까 우파 쪽의 그러한 실력 양성 운동의 그러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만 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